ましたが5分とか言うから、はいですね。それでは、ジョン先生、それから校長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ず拍手を。質問者も取るの。それではお名前を言って質問なのかご意見なのかを、お出し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ので、意見交換あるいは質疑という格好で、レジュメの方には書かれております。本日の目的、再度申し上げますと、日韓の友好親善を深める、それから日韓の文化、人権、学問の分野を相互に学び、平和友好な日韓関係を考える、そしてこれらを通して国際感覚を学ぶという本日の目的を頭に置いた中で質問ご意見を難しいな出していただけると助かります。どなたからでも結構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ありませんか？はい、どうぞ。私、教員をやっておりまして、一度だけ過去に韓国にコロナの前にちょっと行か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その時はナヌの家にハルモニーに会いに行きました。で、政治に詳しい友達に連れて行ってもらったのですごく勉強になったんですけど、それまで自分もいろいろ政治的なことを知らなくて、他の国から見てみるとこんな風に考えてるんだなとか感じて、で日本ではあまり職場の方でも政治タブー視されてて、それが結果的にいろいろ知らない世代も日本だったり、近代世界史とかだったり、それ知らない人たちを生んで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韓国の報道を見てますと、選挙の時もすごくどちらの派閥も元気がいいなというか、そういうパワーを感じるんですけど、実際、韓国の職場だったり、学校だったり、社会だったり、イデオロギーというか、先生に対するエネルギーというか、日本より活発なんでしょうか。すみません。ご質問です。はい。한국에서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는 잠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는 크게 통일된 그런 국가로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은 사회주의고 남쪽은 자본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념적인 그 부분들이 한국의 역사 속에서, 현재의 역사 속에서는 불가피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今の韓国は日本と違うのは明治維新以降は日本は一つの非常に完成した国家として発展してきました。しかし韓国はご存知の通り分断されていて、北は社会主義、南の方は資本主義というそういう違った全くイデオロギーの中で形成された価値観、そういうものが今非常に問題になっております。 이런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의 이제 남한, 한국에서는 이념적인 것 자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념이 아니고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이념을 이야기를 하면은 진보와 보수가 50-50 50대 50으로 갈라져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굉장한 갈등과 분열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모임 자체는 우리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나만 자기 인정을 안 해요. 자기 중심으로 팽개적인 것을 큰 강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이 힘이 세고 맞지 않는다 하면 거기에 대한 비판과 반항을 하는 것이 한국의 민주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요소는 금방 제가 이야기한 대로 상대를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은 이제 좀 성숙하게 나가야 된다. 펼쳐나가야 된다. 이 한국에서 그런 조건을,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짐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그 다음에 세계 속에서 한국이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한국은 지금 진보와 보수 이념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이제 요소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할 수 없이 이제 현실이 그러니까 일본의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이제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そういう状況の中でですね、非常に韓国はイデオロギーが強いんです。そのイデオロギー、ある意味では進歩な面と保守的な面が半々になっているんですね、でそれを肯定的に見ることもできれば否定的にも見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ね。で例えば自己肯定をするという面では非常に肯定的な意味で、そしてまた相手をよく批判したりとか、そういう現象が行われています。で否定的な面はやっぱり相手を認めようとしない、自分が正しいそういう未熟な面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ところは結局対日関係だけではなくて世界においての韓国の問題、それが非常に保守的な面が今徐々に多くなっている。でこれを克服しないとダメですので、私はここで皆さんにむしろお願いをしてそういう面でもね見守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はい、他にございませんでしょうか。この際、はい、どうぞ前の方から。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聞きながらですね、人間の感覚っていうか、そういう形成には学校教育の力ってすごく大きいと思うんですね。日本においても、特に鹿児島県の人権大学教育の教員がいて活動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正しいことを知ることで自分の感情や行動を変えていけ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すみません、私も学校現場に
てまだ学びが足りないんですが、中学校高校でその朝鮮侵略に対しての今現在の子どもたちの学びってどういう状況になっているのか、韓国での学校教育の面で日本に対する意識づくりにやっぱり関わっ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こら辺、日本の学校教育の現状、韓国の学校教育の意識形成に対する現状とか教えていただけたらと思います。정확한 것을 알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정확한 감정을 그런 문제는 한국의 역사 공부를 의식하는 데서 그것을 좀 하고 싶다. 우리 역사 공부를 중앙에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십니다. 일본 분들이 생각하는 역사 교육과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역사 교육은 틀립니다. 한국의 그 역사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까지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한일 교육이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의 지배에 대한 문제를 아주 세세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この歴史教育については日本と韓国はもう本当に違います。で、韓国の場合はこの教育はもうちょっと中学校に入ってからはもう細かく日本支配のそのことをね教えてるんです。はい。で、いかに支配されたか、我々はどういうことを受けたかというね。 한국에도 그 역사 교육 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갈등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쿠데타다, 그 독재다 이런 그 부분들이 한국 역사 교육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반발이 일어났고 또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본과의 그 관계에서 원래 일본이 가지고 있던 그 역사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문제를 짚지 않고 물증 넘어가는 것에 대해 가지고 한국 국민들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일본의 수상이나 일본 정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 것이 한국사에서 이제 역사 교육의 문제입니다. 한일 그 관계에 있어서의 이제 역사 문제는 제가 이제 여기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정말 한일 관계의 역사 인식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다르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틀림으로써 지원을 해왔거든요. 무조건 역사 그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일본어이 나쁘다, 틀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이제 좀 더 역사 자체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틀림이 아니라 서로 다름의 부분도 인정하다가 하면서
역사에 대한 서로의 어떤 그 동인이라고 할까, 서로 동의라고 할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가고 있어가고 있는 한일 역사 교과서 연구본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한일 역사가 하려고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가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이제 연구,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과 이 부분의 이제 역할 자체를 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일 역사 이 연구본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この答えとしては、韓国が、自立して最初はパク大統領がいましたよね。その後パク・クネ大統領、娘が継承してまた大統領に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のパク・クネはお父さんのことを何とかして独裁政治とかね、それを韓国の国民に批判することを何とか緩和しようとしたわけです。しかしそれがね、結局はうまくいかず、今も問題になって、引き続き今ユン大統領がまだねなっていまして、そのユン大統領がどうすれば日本との関係を良くするか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ズルしているんですよね、歴史問題を。でそうするともう国民は政治利用だ、お前は本当に韓国の国民をどう考えているんだということで反発がものすごく激しくなって、面白いのはその反発はね、日本を嫌いになるよりユン大統領今嫌いになっている、もうそれ以上にねもうその日のあれが全部ユン大統領に今言っているらしいんですよ。でこれに対して先生、チョン先生はね、やはりこの日本と韓国の歴史は違うのは当然であるね、歴史は。それをいかにして客観視するかということが一番重要なのに、いつもこの中には政治が入って関与しているんですよ。でその政治がもう一番悪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で、どうすれば私たちはもっと教育を通して認め合うか、相手をね認め合う、そしてそこから助け合うというね、そういう今の私たちの日韓関係を作ら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言いました。한일 역사 교과서의 부분, 과거에서도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한일 역사의 것입니다. でここで重要なのは歴史教科書の問題ですね。それをいかに客観的にお互いに正しいコンセンサスを得ながらやっていく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はい、後ろの方どうぞ。今日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は中学校の社会科教にしてるんですけど、今5クラス200人の生徒に授業をしてるんですが、その生徒たちに使いたいと思ってちょっと簡単な質問なんですけど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人心和難、定友和難のことも出たのでちょっと思い出したんですけど、韓国の人たちは方々は豊臣秀吉とか伊藤博文とかあと西郷隆盛に対してどういう感情を持っているのか、僕が聞いたところによると、その3人は嫌われているというのを聞いたことあるんですけど、直接韓国の大学の先生に直接お聞きしたいなと思いました。それからあと白木とシルラですね、あと百済ペクチェの話も出たんですけど、韓国の方々はこの白木とシルラとペクチェに対してどういう感情を持っているのかなと、どっちに好意的なのかなというようなことをちょっと思ったものですから教えてください。
신화란 시장이 가고 싶어서 이 사람들 대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그래서 알고 싶은 거는요. 백제하고 이주로 하는 문제였어요. 네. 세 사람인데 백제하고 지라기 두 개를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다 틀리겠는데. 지금 한국적인 문제를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한국에서 백제와 신라 뭐 중에서 누굴 더 좋아하는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의 주류 정치 세력은 신라입니다. 신라. 백제는 좀 지금 인구도 소수이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소외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류 세력은 물론 현실은 이제 서울이지만 출신은 경상도 출신, 신라 출신이 이제 한국의 이제 지배적인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사이버 다카모리, 그 다음에 요시다 소이,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사이버 다카모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항상 잘 몰라요. 그런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사이버 다카모리가 뭐 정한론을 주장을 하고 요시다 소인도 역시 그런 이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조언을 해도 한국의 연구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좀 나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제 개인 느낌으로 본다 그러면 요시다 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데 비해서 사이버 다카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무장적인 어린 시기를 갖다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또 사이버 다카모리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 몰라요. 그 문제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압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하고 서로 그 이제 하얼빈역에서 뭐 일본 군국주의의 이제 제1의 어떤 뭐 지배자였으니까 그것을 암살했다라는 그 자체에서부터 이제 요즘 히데요시가 이토 히로부미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히데요시는 임진왜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나 그다음에 히데요시나 이런 사람들은 임진왜란과 관련되고 안중근 교수와 관련돼서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사이버 다카모리하고 요시다 이제 소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근대화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또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ずはね、はい、簡単に言いますと、シラですね。シラギというんですか。韓国ではこのシラギは主流です。主流。それからベッツェは少数ですので、圧倒的にこのシラギの方々は경상도といったら。今のテーブルというそこの出身なんですよね。でそこがメインであって、ほとんどは、ある意味では好きといったらシラギの方です。これ一つと、まだ西郷隆盛と秀吉と吉田伊藤博文ですね。
伊藤博文この3人に対しては西郷隆盛はほとんど知っていない、これはちょっと残念です。明治維新の英雄で三傑の一人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しかし豊臣秀吉と伊藤秀文はこの暗殺事件安中軍のそれを通して、それからもう一つは豊臣秀吉は韓国を侵略したという、そういうところから非常につながって2人を大嫌い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ですから人心藁のこともあってもともと歴史上での教育もあり、その面をほとんど知っている。もう一度最後に言いますか、西郷隆盛には一般人はほとんど知らない。でも研究者は知っているんですね。で研究者はほとんど嫌い、西郷隆盛という以上です。そうそう、生還論のためにね、韓国を始めようとしたという。で以上ですね。今じゃどんなちん、これは終わりました。また次に。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他にございませんか。はい。一つは質問なんですけど、20ページの資料の中で、韓国の人が日本に非好感を持つ理由というので、日本人は表と裏が違うからっていうふうに書いてあるんですけど、これは一般の国民の方も含めてでしょうか、それとも政治家だけが問題なんでしょうかというのが一つ疑問として残りました。あと私たちもですね、いろんな婦人団体を通じて、いいです。次の2番目の質問。これは報告っていうか、自分たちの行っている行動の中での報告なんですけど、以前日朝友好協会っていうのがあって、そこを通じて韓国の皆さんの踊りとかですね、見ました。とてもチュマチョモリが綺麗で、私も着たいなと思ったんですけど、体型的に着れそうになかったので見ただけなんですけど、それと含めてですね、ここの会場で前韓国の方が来られて、韓国のお茶を楽しむ会とか、それから薬膳料理をみんなで楽しみましょうっていうので、薬膳料理をみんなで作りながら食べるっていう、そういった交流もありました。先ほど村とか共同体を通じてのその民間外交が大事だなっていうふうに報告がありましたけど、やっぱり本当になかなか隣の国なんだけど知らないことがいっぱいあるんですよね。日本もお茶の産地で有名ですよねって言われたけど、まだ韓国のお茶は日本の作り方と違うし、歴史とか文化の中で違ったお茶の飲み方っていうのも生まれてきて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そういった意味では異文化に学ぶっていうのは本当に相手の国の方々のことを知るっていう意味では大事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し、でそのことを理解できればああいった戦争とか喧嘩とかっていうふうにはならない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よく歴史が今日本でもどんどん修正されて、過去の歴史に学ばないものはまた同じような歴史を繰り返すって言われるように、どんどん中国の方とか韓国の方に対するすごく残虐な行為とかが行われて、私も山口さんと一緒に以前今月の5月にベトナムに行ったんですけど、すみません、簡潔にすいません、通訳をする必要がある。そういった質問なのか意見なのかを。はい、すいません、報告です。でも今そういういろんな団体を通じてですね、日韓との交流も盛んに行われてますので、今後もいろんな形で皆さんとの交流ができればいい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した。これは感想です。すいません、長くなりました。失礼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質問はこれだけ。
좀 다르다고요. 이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먹냐 것이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는 감상인데요. 그 울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충북 저걸 청와대로 가서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이 가고시마에서도요 차라든지 약점 이런 요리라든지 그러니까 처음 이런 경우를 지금 있는데 우리 보면 일본은 가고시마는 어쩌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자 같은 문화가 있겠는데 이런 것을 오다 스스로 이해하는 선택들이 잘 안 나오고요. 일본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했다면 중국하고 일본이라든지 이것을 교과서에서 아주 배우기가 지금 가서 지금 그 단체 일본하고 한국 단체 민간 그를 지금 켜지지만은 더 크게 그려져서 그런 것을 스스로 이해하는 그런 걸 기대하는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속하고 같이 다르다.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같이 어머때 또 오라. 어머때 오라. 어머때 또 대만이 굉장히 어떻게 말씀드리는데 놀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표현할 때 극과 속이 다르다.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다. 속인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 분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일본이 전국 시대에 이제 살기 위한 그 방법으로 앞에 있는 사무라이나 앞에 있는 힘센 사람에게 반항을 하게 되게 될 때 생명의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그러나 항상 속에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일본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면은 겉으로는 화해를 갖다가 하면서 안으로는 자기를 굉장히 강하게 키운 하나의 원동력도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겉으로 뭐 고개 숙이고 내가 뒤로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성격도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것을 겉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참 일본 사람을 나쁘게 잘 보려 하니까. 그 다음에 모조리 춤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에서 울산에 가셔서 춤을 추는 걸 좀 인상 깊게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서 일본의 모조리 보면은 제가 깜짝 좀 놀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일본의 춤은 좀 평화적인 춤이라고는 제가 별로 못 느꼈어요. 맛집을 가보면 일본은 굉장히 전투적인 춤을 춘다. 제가 배움한 것이 좀 적어서인가 모르지만 한가위 마처리 같은 경우에는 관계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말을 타고 전투적인 모습에 굉장히 이제 액티브하게 하는 그런 춤을 하다 보면서 일본 자체가 굉장히 그런 한국이나 일본을 중국을 침략 또는 진출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반면에 한국 자체는 전투적인 춤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강강술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손을 잡고 오는 춤이 춤. 이제 그런 것들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제가 보기에 좀 틀리다,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전투적인 춤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오차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깜짝 놀라는 부분이 일본에 오면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일본식의 오차가 다 있거든요. 일본식 오차. 근데 한국에 분명히 차가 오차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오차를 마시는 것은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한국에는 주로 이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남양, 지리산, 도성 이런 데서 이제 생산을 다 하는데 한국의 차가 보통 괜찮은 차는 10만, 우리 이제 10만 원 그 안에서부터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좀 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마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중국, 일본, 한국, 참고라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성에서 보면 전부 커피로 전부 해요. 한국의 젊은 사람들이 거리를 갈 때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두 명 중에 한 명은 세 명 중에 두 명은 그 아메리카노 이런 거보다 이게 커피를 어떤 거예요. 한국은 그 빨리빨리 일어나서 이 서양 자본주의 미국 이걸 너무 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차는 현실적으로 보면은 좀 여유가 있고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즐길 때 비해가지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커피 문화가 일상적으로 퍼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류 증가는 저는 이게 역사를 어떻게 바로 알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자주 만나고 자주 이제 서로 방문하고 또 서로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게 된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로 나름을 이제 이해를 하고 서로가 이제 갈등 그 부분들이 점차 조금 완화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자주 여러분들이 한국으로 왔다가 가고 요즘 한국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자체는 지금 조사를 해보면 일본에 대한 그 부정적인 그런 인식이 굉장히 사라져요. 지금 또 젊은 사람들은 일본도 바로 내 이웃이고 뭐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슷하니까 그런 친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역사 교육도 아니고 다른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름대로 경험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전제를 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 정부는 한국 정부대로 그런 문제를 객관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해 나가게 된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는 그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완화될 수 있다. 그 제 생각입니다. それぞれしっかり頑張ります。とてもねいい話でした。なぜかというと、この日本人は何で表と裏が違うかね、建前とね。私の考え、ジョン先生の考えは、戦国時代日本は非常に生存のために。自分の本当の話をしちゃうと首飛ぶということですから、それでまあ非常にこう表ではねニコニコ笑いながらやったとではないかとね、これはジョン先生の言い方なんですけれども、そしてジョン先生自身も観察して日本人は確かにね、人の前であまり怒らない笑顔をする。でもこう笑顔しながら実は心の中ではそう思わない、ね、でそれがある意味ではまだ原動力にもなっている。私はもっと強くなってね、私
私はこの人すごく強いだ頭下げるんだけども、心の中では芯をもっと強くして自分もねそれをこの人に負けないでというこの奥の中に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ね、チュン先生の考え方ですね。そしてそれに対してしかし韓国人はどう思っているかというと、これはね韓国人だけじゃなく中国の人も含んでいますよ。私がねすごく共感していたのでいや前ではペコペコしながら日本人はねペコペコはいとこうニコニコ笑いなんだけど、表は何を考えてるかわからない日本人はね。でそれで笑く思う日本人に対して。だからその頭下げることを本当に下げると思っちゃいけないというね本当はそうじゃないんだっていうね、それから、これは今第1番目の質問、それが感想についてもチョン先生のコメントなんですけれども、踊りはとてもいいんですが、日本に来て私多分鹿児島メインに見たかもしれない、あまりたくさん全部見てい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非常に驚きがあります。その驚きは日本のダンスは韓国と違う、ね、すごく戦う戦争そういうね、もうでも韓国のダンスは全部柔らかくて手を取ったりねこう踊るんだけど、いや日本はねもう馬にも乗ったりとかそういう激しいねで先生が考えてるのは、いやこれで日本はまだ侵略の野心がまだこの踊りからも文化が配慮されてるんだとね、すごく入る。桜祭りを見て、うっしゃうっしゃうっしゃ県人と俺そう私もちょっと同感なのは、太鼓を叩くダンスが踊るの見て、うわここまでも激しく叩くんだというね、これがありました。非常に同じ感じなんだけど、そしてお茶に対してですね、お茶の文化は非常にこう日本中国から入ったお茶なんだけども、韓国は非常に価格は高い、値段はねで1万円ぐらいらしいんですよ、日本円から言うと。でも日本は非常にお茶がすごく生産量も多いし、一般人もたくさん飲むし、それで普及さ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韓国ではもう上層階級、お金余裕のある人しか飲めない。しかし逆にまた言うと一般特に若い世代はアメリカナイザーされて、もう全部コーヒーばっかりねあちこち見たらそれ安くて普及されているから、そういうふうになりました。でそれも前もちょっと言ったようにバリバリとかね、韓国人はねそういう早く早くっていう性格がコーヒーの中に現れている。でお茶はそうじゃない、ゆっくりしてこう飲むというね文化であるところがまた全然違うということですね。でチョン先生の意見としては、今交流たくさんの交流がありました、とてもいいということで、それは私は方式をどんな形とかかっこいいは問わず、とりあえずまずはたくさん会いましょう、たくさん会って共感共有する往来をそうすると一度会うのと10回会うのと100回全然違うから、人間って会うたびに親切感もあるしね、そういう共有する、そのうちに溶け込む友人として会うことによってね、1回会うと2回会うとすぐ忘れちゃう、誰だったっけって思うんだけど、やっぱりそのような交流をたくさんすることと、そして歴史の教育よりもこの会うことがもっと意義がある教育である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いました。で政治家はいつも対立、その中でねいろんな戦略とかするんだけども、そうじゃなくて民間の力でこういうふうにあって友達になって、いい関係を結べば国家の間もいずれか時間の推移によって良くなるということを話しました。すごくいい話でしたよね。いいですか、馬の話をちょっとしました。これはね実は私の世
先輩が研究しまして、天皇族を研究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国から来た文化の要素の一つらしいんですよね、馬に乗る。だから毎回こう天皇家のそういう馬からこう何かこう剣を打つじゃないですか。あれはね、中国かららしいんですよ。はい、だからこれも残ってるんですよね。なんか馬で戦うじゃないんです。マタオスサムハリはハリオじゃないのよ。文化であるということを伝え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だんだん手が重くなってきて、はい、じゃあ、一番後ろの方。2点あります。一つは感想です。韓国や朝鮮と日本との歴史を、昔に遡って非常にこうコンパクトにまとめていただいて、私のまた記憶、理解力を整理するのに非常に役立ち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先生の資料で26ページから27ページにある朝鮮に向けた日韓両国の要約、これについてですね、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26ページです。26、27にある、はい、この内容を私なりに理解したところでは、今のところ私にもなりますが、交流が非常に大事というふうに、思うところですが、20年ぐらい前に桜島のふもとにある垂水市という町に勤めていたときに、そこがですね、韓国のある都市と姉妹都市名約を結んで、毎年交互に交流をしてたんですね。で韓国語も日常的に教育委員会の中などでも学校現場でも聞かれて、非常にこう親しみを持ちました。ですからこのことは非常に今後も続けていくべき大事なことだなと思います。そのためには多分当時ですね、予算的な裏付けがなされていたから小さな市でもそういうことができたと思います。だからそれを強力に進めるためには次に関係がありますが、もっともっと国の予算をそういった文化振興、交流の面に向けられるように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ので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2つ目はお尋ねです。日本の国は日本国憲法戦争は絶対しないという憲法9条で歌っておりますが、昨年の12月でしたかね、安保政策を大転換しました。これについては、これまで専守防衛ということで、近隣諸国等に脅威を与えないというそういう立場でしたが、これからはそれこそ敵攻撃さえも、辞さな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これは中国を想定しているらしいですが、このことについては隣国である朝鮮、韓国の方々もですね、今はその表立って声を出していませんが、過去の歴史からすると、日本の国がなぜ戦争を起こしたかというと、これまでの侵略を反省して、これからも絶対にそういうことはしませんよということで、韓国や朝鮮も含めた意味でのメッセージだったはずなんですね。それがくるっと変わったということは、今、中国のことについて危機感を持っていると思いますが、韓国の方々、専門家とか平和団体の方々は、そのことをど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らっしゃるのか。一つ大きな流れの中では、米国の世界戦略の中のそういう、変更だと思いますが、その中に韓国も今大統領がですね、北朝鮮を威嚇するためなのか分かりませんが、非常にその核戦争に言及するかのような物言いをしていますので、政治家は一緒のような考え方なんでしょうが、韓国の国民の方々と直接隣国北朝鮮の脅威にさらされていますので、私たちよりもはるかに戦争に対する危機感というのは高いと思いますが、そこら辺でどのように国民の方が受け止めていらっしゃるのか、もし分かっていたら教えてください。그
질문이요. 협력에서 오늘 이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작년까지는 중국하고 한국에 대해서라든지 무슨 일에서도 전쟁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국내에 와서 중국을 좋아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데 제 질문하는 일을 생각하면 과거의 역사적인 일을 하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는데 또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같은 한국의 통치하에 있는 동맹 국가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한국의 질문 안보에 대한 문제 NGO나 그 시민단체끼리 서로 교류를 하는 것은 누가 주장을 하지 않더라도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예산이 반영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의 돈이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을 이렇게 들이면은 굉장히 과시적인 행사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어떤 내용보다는 진짜 서로의 교류보다는 우리가 일본과 뭔가 교류를 한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한 행사가 좀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본에서 나름대로 보아온 것은 우리 한국은 NGO, NPO가 보통 50명, 100명 되지 않으면 단체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그런 NPO나 NGO 정부나 지자체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5명, 7명, 10명, 15명이 모여서 시민활동을 다 하는 일본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그런 그 부분들이 자기의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과 동시에 또 그분들이 아시아나 다른 이제 그 외국의 어려운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역할들도 스스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부 예산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현실적이지만 너무 과시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 일본에서는 아주 소규모의 이제 그룹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일본이 가지고 있는 큰 이제 힘이 아닌가, 작으면서도 강한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평화 군복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일종의 군국주의 어떤 형태로 아시아나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을 갖다가 침략을 한 것이 바로 그게 문제가 되게 되면서 미국에 의해서 나름대로 강결되었지만 또 평화헌법 자체가 일본의 그 재무장, 그 재군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평화헌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의 이제 좀 객관적인 입장을 보면은 국가로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보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보통국가라는 것을 가지고 일본이 이제 자위대 이상으로 나름대로 군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아베의 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인 결과 이제 자위대 그 부분이 외국에 파견하는 것까지 이제 이 헌법 자체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바뀐 것을 갖다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본 자체가 보통 국가화라는 것은 저는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과거에 일본이 군국주의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다 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다 한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자위대 어떤 수준을 다 가지고 충분히 일본의 어떤 국력을 세계에서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 그건 뭐냐면 일본은 경제력만 가지고서라도 아시아로 세계로 나름대로 리더하고 주도하고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군사력까지 이제 전체로 가지게 되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게 있거든요. 힘이 세면은 자유적으로 앞으로 펼쳐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중국이나 한국에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훨씬 더 발전하다 하는 그런 어떤 길 자체가 상당히 일본으로서 이제 선택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싶는데 자꾸 미국의 영향이나 미국 입장하고 같이 가려니까 중국하고 서로 이제 뭐 대화도 해야 되고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평화헌법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다시 수정을 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더 우려스러운 그런 점들이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てもいい話でした。そしてこの政府の質問タルビズ話のことについてですが、この交流はとても私は見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ただし政府がもし予算とかたくさん購入したときに一つの問題がありますね。利用される形が非常にね、自分が思う通りになって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逆の面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れから日本の場合ですね、 NGO が韓国と違って韓国の場合は50人以上じゃないと認めてくれない、その組織も作れない。しかし日本は5、6人でも何かすごく日本に来てみたらいろんな小さな小規模の団体がいっぱいありまして、いろんなことを知っている。でそこが非常にねいい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話してるんですよ。自らねそういう組織をフォーマルインフォーマルな組織を作って、そして張先生の意見はそういう小さな規模で強い力、強力なものを持つことがもっと大切だと言ってるんですね、政府に依存せずに。それから2番目の問題、憲法の問題な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非常に韓国と違って財政の分配ですね、これを日本はこういう憲法を直すことによってもっと軍事に強くするというところは非常に反対意見ですね。なぜかというと正直日本は経済でも世界をリードできる力十分にある。それはあるにもかかわらず、なんで軍事にもまたアメリカにそういうね危険を聞いてたくさんそこに投資をして、強くなろうとしているか。もし軍事がそういう力になった時に、憲法を変えて普通の国に復帰するのは理解できます。それも賛成、理論的にもジョン先生は賛成するんだけど、ただし過去の戦争はまだろくに反省してない、それなのにまだねこういうお金をね使って力強くなった時に一般的に強くなったら外に出ようとする、人を守ろうとしているね、この人間のそういう本性がある。でそうすると世界はまだ日本をどう思うか怖がること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チョン先生の意見はもっと経済力で日本は強くなってほしいし、それでも十分に新しい道開ける、国民も幸せになるので、アメリカのそういう政治とか対中国はどうであるかね、それに振り回されないように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です。はい、以上です。あとお二方手が挙がっていたようですので、どうぞ。
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政治に翻弄されない日韓友好関係を築きたい、あるいは模索していた私にとっては、とっても今日のこの韓国との架け橋っていうのはすごくありがたかったんです。というのは、私のメインは韓国人と結婚しました。そして韓国の学校にメインの子供の男の子が行ってたんですけど、ちょうどこの、反日教育が行われた時ですかね、学校でいじめにあって、とても韓国で子育てはできないって言って、姪っ子は子供を連れて今横浜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に行きました。韓国でハーフっていうか、ダブルというでいじめを受けたっていうことであれば、日本に帰ってきてからもそうな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っていうことをちょっと私非常に心配したんですけど、日本のインターナショナルではそういうことはなかったっていうことで今安心してる、ほっとしてるんですけど、でもこの政治に翻弄されて親子が一緒に住めないような状態になったっていうことは、ものすごく私としてはそうじゃないこの友好関係なり進めるっていうことができるんじゃないだろうかっていうのを思ってました。ちょっと確かに不参だったんです。このジョン先生をしてたら相談に行けたんじゃないのかなって思ってたんですけど、でも今日はとってもありがたかった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학교가 있어서 그래서 무슨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아이들이랑 시간이 가거든요. 근데 다시 정희 선생님이 부산에 저기도 딸이 부산에 있을 때랑 정희가 들어갔을 때 해외하고 엄마가 좀 기능이가 있었어요. 근데 우호관계의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한국 중에서 교육 문제나 학교 다니면서 이주를 받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부모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죠. 근데 이주라는 말 자체가 일본에서 이제 생겨서 한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남을 이렇게 배척을 하고 이 박해를 하는 그 이주가 먼저 생겼는데 한국은 그 도가 굉장히 지나쳐요. 그게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제가 일본에 와가지고 한국의 나쁜 점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한국의 가정교육의 어떤 문제와 한국의 학제 문제와 그 다음에 한국 전체적으로 미국식의 자본주의가 전부 이 확대가 되는 그런 하나의 상황 자체가 지금 우리 한국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이제 가정과 학대 문제를 하면 가정에서는 이제 남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일종의 공동체 정신 자체가 거의 없어버리고 있어요. 오직 자기 아들, 자기 가정을 중심으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교육시키는 선생님까지도 일종의 사법적인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 자식에게 좀 거슬리는 이야기나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신고를 하고 법적으로 문제를 다 제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기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이제 이런 하나의 어떤 구조 상황,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교육 문제는 제가 한일 관계에서는 뭐 이제
지배를 받고 고통을 받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한국의 그 학교 교육의 문제에 있었냐면 전부 사고보다는 객관식의 이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교육. 다시 말하면 성적을 높이 올리는 그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성적만 올려서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 좋은 대학으로 가서 또 좋은 대학, 법과대학이나 판검사가 되어서 사이에 지배적인 위치를 가져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팽배해지게 되버리니까 아이에 대한 가정교육의 문제, 학제 속에서도 전부 객관식의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나라비를 갖다 세워버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오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하는가 하는 문제를 뭐 사실은 좀 비판을 할 뿐이지 그 자체를 해결할 그 방법은 지금 현재에서는 떠오르겠어요. 그래서 좀 제가 책임없이 해결할 수 없는 쪽으로 놔두는 것이 해결의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서로가 좀 이제 불편해지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점차 고쳐 나가려고 하는 이제 그 시간, 그게 저는 한국에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교육 문제를 백약이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저기 아니에요. 저렇게 하면 이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들 자체는 제도적으로 정말로 어떻게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은 이제 그걸 갖다가 해결하고는 방법이 없다.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런 것을 다 알고 조심을 갖다가 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책임 없이 이 이야기다. 그러나 비판은 계속해서 이제 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教育問題、このいじめからですけれども、実はいじめという言葉は日本語で世界用語になりましたね。はい、でそれはなぜそんなことがあるかというときに、韓国では、先生の意見はやっぱりこれはね、家族の教育問題も関わるということですね。家族でどういう教育をするかということ。で韓国全体は今アメリカ影響とか資本主義のそういう影響が非常に強くなっていて、個人主義が非常に強くなりました。そして先生さえも今もともとの家族が一つの共同体、教育はやっぱり人間は人間に頼っていくんだよということを昔はねずっと教育したにもかかわらず、今はもう先生もビジネス的な相手になってしまって、先生がちょっと間違ったらものすごく問題視したり、それに対して先生を叩くというね現実の問題でもあります。でそれだけではなくて、韓国の場合は学校教育、これはねまさに成績を高める教育、これが今ねいい大学に行けば、いい仕事が得られるということで、いかに成績を重視する教育になって、子どもの心の成長とかそういうところは今非常に問題になっているというんですね。ですからその解決方法は、一番いいのは今も資本主義社会ですから、お金ですよね。金銭社会、人間はそれにつながられて、共産主義にならない限りではそういう問題はずっと続くんですけれども、批判を続くべきではないか。ジョン先生はね、家族たちとかね、やっぱりそれに対していつも批判的な目線で見なきゃならないし、それから制度を変えるべきだと。教育制度をね、こういう問題が起きた時にどうするかということですね。ここで私もちょっと補足してみますと、これはね、韓国だけの問題じゃないと思うんですよ。実は日本にもあるし、中国の華僑の子どもたちも日本に来ていじめを受けたりとかね、もうしたらこう書いていたりとかいうこともあるし、中国の国内でも教育問題が今非常に問題になっているんで、今韓国とほとんど同じなんですよ。成績といい大学に行けるように。だからそういう問題は別、いじめとかまた別の問題なんですよ。ですからキーワードを言えば、一つはね、
批判を続けることと制度を変える、やっぱり個人個人が強くなってそれに問題意識をもっと広げていかないとそういう問題は解決できないと千野先生は見ております。はい。いや、先生。はい。今日はジョン先生の方からですね、日韓関係の非常に長い歴史的スパンをですね、基本的な事実、僕はもう意外と知らなかった事実も含めてですね、事実を押さえていただくことと同時に、その日韓両国民の感情といいますか、内面までね、深く入った分析をしていただいて、非常にですね、勉強になりましたし、最後にいろいろありながらも、未来志向の方向性をその自治体と民間の交流を深めることによってということでね、問題提起していただいたのは非常に、ありがたいというか、いい方向性を示していただけたなと思っています。ただ改めて思うのは、やはり加害者加害国の側から未来志向とかね、水に流そうというのはやっぱり順序が違うなというのを思いましたし、日本人はなぜ欧米諸国白人に劣等感を持ってアジア人に対して優越感をいまだに持ち続けているのかというのは、やはり今日ジョン先生も触れられた東アジアの中でやはり日本は唯一の帝国主義国として、植民地支配を拡大して侵略戦争を繰り返したと。日清日露に勝ったおごりとかね、大国意識とかが根本に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そして韓国はもう過去の韓国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ですね、大谷翔平なんか今注目されて日本人は歓喜している、僕もそうなんですけれども、韓国の方もね、本当に翔平がね、ものすごく称賛されているのもね、いいなという感じで見ています。すいません。一つだけ今日あまり触れられなかった大きなポイントで、やっぱり日韓関係考えるときにアメリカの介在というか仲介というか役割というか、それ非常に大きいと思うんですが、今日本の最大の課題は対米従属からの脱却ということで、対米自立をで何としても方向性を見定めたいというこ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韓国の場合そのアメリカとの関係、例えば朝鮮半島の平和的統一に向けてなどについても大きな要素だと思いますが、韓国はアメリカとの関係の見直しについてはどういうふうに見られているか、展望も含めて聞かせ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감사드립니다. 제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는데,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게 너무 종속되어 있다라는 인식들, 저도
계속해서 발표나 논문 자체를 현재 입장 각도에서 계속 쓰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미국이 힘이 세고 또 미국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으니까 그런 미국의 그런 배에 타가지고 같이 그런 것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을 이제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시피 미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역사나 현실 정치를 계속 자기 방향으로 갖고 가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8월 2일 날 방콕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헤게모니를 쓰고 경쟁을 하다가 하면서 계속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견제를 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세계 시장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중국이 굉장히 우리 그동안 침투까지 선전을 하게 되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한 굉장히 위협을 갖다 느끼면서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산업은 미국이 계속 주도를 하게 돼가지고 중국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견제를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이 돼가지고 미국은 굉장히 단순히 어떤 우방이라고 뺏긴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미국에게 굉장히 필요한 반도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생산하는 그런 데 나라이기 때문에 타이완을 지켜주면서 또 타이완을 통해서 중국을 갖다 견제를 하려고 하는 미국의 그런 어떤 입장들 이제 이 속에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모래사업에 세우던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신냉전 시대의 헤게모니 어떤 경쟁을 하는 과정 속에 바로 타이완도 그 속에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한국도 그 속에 있고 또 일본도 이제 그런 어떤 과정에 이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위에 요시다 내각이 요시다 수상이 이제 취임하다 하면서 정말로 굴욕을 참았으면서 일본에게 미국에게 이제 이 미국 영향을 미국 밑에 들어가게 되면서 일본이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는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 자체가 이 정도로 이 주도하는 나라로 이제 발전을 했을 때 미국을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 체제 그 자체가 아까 이제 폐가헌법 보통 국가가 아니고 자주 국가를 갖다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다 갖추는 것이 일본의 미래 지향적인 어떤 방향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그 방향에서 현실 정치는 미국을 이제 거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상대적으로 미국 자체를 갖다가 나름대로 인정을 하면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자주적인 방향으로 가는 길을 갖다가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국이죠. 한국. 미국이 중국하고 서로 경쟁을 다 하면서 일본도 그래도 한국도 그래도 태국도 그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북한하고의 협력이 핵개발 문제 때문에 미국 중심으로 계속해서 한국을 갖다가 이제 끌어가려고 하게 되니까 한국 자체는 알게 모르게 계속 공식적으로 미국 입장이 바로 서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안보적으로도 너무 이제 위험한 일종의 전쟁 상태의 직전이다라고 위험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구분을 해서 이제 무조건 미국에게 이제 따라간다 또 종속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안보적인 측면은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나름대로 이게 그 5조약을 갖다가 맺는 동시에 일종의 그 듀얼 에코노믹 이중 외교를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중국과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이제 파트너십으로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것까지도 지금 스스로 거부를 갖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를 갖다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인도를 보면은 인도는 이제 그 쿼드와 브릭스 이런 걸 살펴보면 이제 이 미국 중심으로 하는 쿼드하고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중심으로 하는 브릭스 이 두 군데 다 인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중 외교를 해야 돼. 자기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강한 미국 자체에 무조건 이제 뭐 동맹에서 있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안보적인 측면은 일정 정도 서로 뭐 이 동맹을 갖다가 지금 하더라도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이제 그 다른 나라와 서로 이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를 갖다가 가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뭐 반복이 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이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은 별로 없겠지만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안보와 경제 문제를 이중적으로 분리를 시키면서 이제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제 대립 관계 속에 한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를 갖다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생각할 때 좀 추상적인 것만으로 이중 외교를 갖다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은 이제 어떤 입장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가라는 것들은 일본도 좀 이제 비슷하게 사회주의권의 어떤 국가들하고 그 관계는 계속 잘 유지를 시켜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은 반도체 부분을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을 하게 되게 될 때 이제 바이든 중심으로 처음 따라갔거든요. 근데 중국 시진핑을 갖다가 중국 그걸 한다고 그러는데 프랑스 대통령이나 그다음에 독일의 총리가 중국 시진핑을 갖다가 만나게 되니까 미국 자체가 아차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정책을 갖다가 급성을 갖다가 하는 것이 디리스킹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디커플링, 그러니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이제 미국의 정치가 바뀌는 것 자체는 독일하고 프랑스 그 자체가 미국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자주시키는 외교, 자주시키는 경제를 다 하기 때문에 또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이제 정책 전환을 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제대로 된 외교를 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일본도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좀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 봅니다. まあ木村先生に対するそれだから私これは漏れちゃうまだ後で文句言われるのであんたちゃんとしたのとか後で言われます。これはね非常に難しい問題であることをまず指摘しました。で日韓中属問題についてはジョン先生もたくさんの論文を書きまして、今まで発表しましたし、自分の主張もしてきました。一般人の日本人は非常に米国とのこの関係ですね、なんとなく米国は強いから一緒になって何かするというのが今までの日本人の知恵だったと見ていますね。しかしアメリカは非常にエゴイズムなんですよ。皆さんも多分よくご存知だと思うんですが、例えばね8月のこのバンコクでジョン先生が講演をしました。でアメリカについてなんですけれども、でその講演の内容の一部で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台湾をいつも安全保障の中の一つのアメリカのねあれとして、
中国を叩くんですね。で中国を叩いてその戦略はまるでこう新冷戦ヘゲモニーであり、その中で、日本の歴史を見ると吉田首相がいまして、当初はもう忍びながらアメリカの政策を受け入れて、それで経済を発展させたという歴史があります。で日本の発展ですね、外国からの、独立を今しようとしていて、安保の条約もそうですけれどもね、普通の国に戻りたいというんですが、日本はある意味ではね、そういうように自分の力がついているというんですよ、ある意味では。ただし、対米に対してまだまだ拒否ができない、ノーと言えない日本、それからノーと言えない韓国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こで日本よりも韓国はもっと問題になっている点は何かというと、北朝鮮があります。でその北朝鮮は今丸ごと韓国はその対北朝鮮、中国、ソ連のそのなんていうか駒になっていって、それにも動かされていって、非常に自分の主張できない。ですから韓国はいつも安保では日米で経済においても自分の意見がなくて、結局は中国との経済で今拒否状態、非常に関係が悪くなっていて、損したのが韓国なんですよね、ある意味で。そして、この自ら拒否できない韓国の今の政府、ただしこれに比較してみたときにね、日本は非常に賢い、韓国より。なぜかというと、インドともこう関係を持ち、中国とも関係を持っている経済ではね、どっちでもこう悪くなった時に自分の道を考えているんですけど、韓国はそれがない。一本よりってこうアメリカにね。でそれで半導体の問題に関してもそうですし、今非常に問題になっているんですが、ここで面白い米中関係の中で、フランスとドイツは違う、ね、フランスとドイツはもう習近平にも直接見てあったりとかね、いろんな自分たちの利益のことを全部考えていて、外交が非常にうまい。で、アメリカのデカップリングがある中で、フランスとかドイツはディスキングを今やりました。二重会合ですね。これが非常に重要ですので、これに対してチョン先生はやはり韓国もね、もっとそういうように経済はやっぱり中国を依存し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ところですね。だからその関係を良くしてなるべく対立を避けようというのが、日本をもう少し学びながら、日本は今ね、こっちの先生はまだ言ってないんだけど、私が知っている限りなんですけど、後輩が今テトロで働いてるんですね。でそこのデータを見ると、日本の企業はほとんど中国から撤退しようとしない。一番利益を設けている。みんな幸せですよね。ですから非常に経済は中国重視なんですよ。でインドを新しくしようと思ったら問題が多すぎる。距離もある、地理的にも。ですから中国に対して日本の経済は非常にいいんですよ、大中国は。ですから表では旗を振って中国を、アメリカの話を聞くふりをするんだけども、実際は中国とはもう綿密に裏を動いていて、したたか、これはありますね。はい、これは韓国にはないということを今チョン先生が話しました。でもね、そうやっぱりね。はい、まだまだ伺いたい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が、約束した時間を大幅に超えジョン・ヨハン先生並びに通訳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北条志郎さんに再度拍手をして特に一
通訳が大変だったご苦労様です。私はものすごく学びました。おかげさまで。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ということはいたしませんが、木村先生です。それから山住先生、他の人の意見もですね、やはり民間会交流を含めて未来志向に持っていきたい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事務的な連絡だけ申し上げますが、皆さん方の資料の中に韓国語が入っていますが、これはですね、資料の四角が8つありますが、韓国語で書いた資料がですね、これは上から1ページ、2ページ、3ページ、4ページ、資料の8ページまでの訳をしたものでありますので、後で見比べてください。全文の訳はありますが、必要な方は言えば提供できます。それからお礼をですね、いたしました。これはその前、先日の役員会で、何かお礼をしたらどう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ので、薩摩焼きを山形屋で野呂さんと買いに行って、もうすでにお渡ししました。これないうちにはどうかと思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からですね、市の薩摩焼きのお礼で、2分だけ時間がかかる日ばかり茶碗というのがあります。聞かれた方もおりますが、火という字にですね、火を書く、それからはかり、計量の計です。それで日ばかり茶碗ですね、日本にはあります。これは文禄慶長の駅といいますから、1598年です。この日ばかり、この字が一口日ばかり茶碗ですね。これがですね、真珠館が一つあります。これは文禄徳川幕府ができたのが1603年ですから、5年前にいわゆる朝鮮の出兵侵略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引き上げてくるときに、負け戦で引き上げてくるわけですが、朝鮮の刀工の窯ですね、焼き物を作る窯が当時世界先端だったんです。でそれをある帰る間際にですね、ぐるーっと取り囲んで、そこにおる焼き物職人、それからレンガとかろうとか、ろくろですね、それからコテとかさまざまなものを全部持ち帰ってきたのです。でそれを薩摩藩の場合は美山にいい土があるということで、そこで焼き物を始めたんです。でそこで再現したんですね。朝鮮の引き上げてくるときに全てのその焼き物を出来上がるためのろうとか焼き物の何て言いますかね、そういったものを全部再現して、その時にですね、最初火をつけますね、窯に。その火だけが日本の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です。だから最初朝鮮の焼き物の技術を持ったものを全部取り囲んで全部持ってきた。もちろん人間も全部引きずられてきました。でこれが日ばかり茶碗という形で最初焼かれたんですよ。これは真珠館のですね、どこかに飾ってあるのを記憶してありますが、それから独自の工夫をして今に400年ですかね、今で白薩摩黒薩摩という形で焼かれてましたわけですね。朝鮮の技術が少し洗練されて変えてい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そういうむごい歴史もあったわけですが、そんなものがですね、歴史の中にずっとありますので、一つ記憶に留めとってください。あとはですね、皆さん方のお手伝いといいますか、世話していただきました木島さん、上直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から受付の方ですね、山下さんと下井さんと大野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人間も心配したよりずっと多かったです。もっと少ないかなと思ってね、気に取ったんですけれど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もう4時半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けれども、国体の関係で交通が混雑するかもしれませんが、お気をつけてお帰りくださ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